수학은 결국에는 중요한 게 문해력하고 문제 해결력입니다. 문해력이 왜 중요하냐? 문해력이 부족하면 문제 이해를 못해요.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제가 하나도 안 알려줘도 심화까지 다 자기가 그냥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원들은 양식이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문제, 그러니까 거의 매일 몇백 문제씩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없어요. 빨리 시작한다고 많이 하는 거 아니고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학은 결국에는 중요한 게 문해력하고 문제 해결력입니다. 문해력이 왜 중요하냐? 문해력이 부족하면 문제 이해를 못해요.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개념을 읽고 저희는 스스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념을 안 알려줘요. 일단 자기가 읽고요. 6학년들은 이제 제가 직접 가르치는데 중등부터는 저희도 가르치고 중학교부터는 이제 메인 수학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로 가르치는데 6학년 때는 제가 왜 가르치냐면은 훈련시켜요. 수학 공부법을 훈련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붙들고 늘어지는 거. 그리고 개념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중등도 그렇고 고등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개념을 알려주지 않아요. 일단 기본 문해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인이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연습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백업하는 식으로 개념을 알려줘요. 일단 자기가 읽고 문제 푸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이제 수학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인수분해 1단원 들어갔는데 개념 다 자기가 읽고 A단계 자기가 풀고 B단계 풀고 심지어는 심화단계 C단계까지도 다 자기가 풀어요. 어떤 친구는 풀 수 있어요. 제가 하나도 안 알려줘도 심화까지 다 자기가 그냥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심화까지는 못 풀지만 B단계 유형 문제까지는 풀어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훈련 중에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씩도 붙들고 늘어져요. 1시간, 2시간. 그 시간에 못 풀면 그 다음 시간에까지도 풀어요. 그리고 이제 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양식이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몇백 문제씩 풀어야 돼요. 한 문제 푸는 시간이 1, 2분밖에는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못 풀어요. 숙제를 다 못 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문제 하나는 2분 이상 생각 안 하는 게 그냥 디폴트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문제당 최대 2시간까지도 붙드는 걸 연습해요. 그래서 지금 6학년 친구들은 1시간에서 2시간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왜 할 수 있냐면 그 친구들의 집중력은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독서를 3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친구들만 수학 문제를 1~2시간씩 붙들고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독서는 3시간, 4시간 할 수 있지만 공부는 그렇게까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그만큼 할 수 있어야 공부도 그거보다 약간 부족한 시간만큼이라도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 중1 친구 중에서 지금은 없지만 독서 1시간에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결국 나갔는데 학원 뺑뺑이를 막 돌았어요. 계속. 근데 어떤 학원을 다녔냐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학원 다녔는데 중1인데 수학 점수가 그냥 안 나오죠, 당연히. 5, 60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10시간씩 있어도. 왜? 걔가 집중할 수 있는 그 하루의 최대 집중 시간은 1시간이에요. 왜 1시간을 책을 못 읽으니까. 그거보다 더 적게 집중하겠죠. 10시간을 앉아 있어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수학 퍼즐이라 그래서 수학으로 된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런 거는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시간, 2시간 혹은 어떨 때는 일주일씩도 붙들고 있고 어떨 때는 한 달 동안도 붙들고 있어요. 저랑 그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그 문제를 갖고 한 달 동안 못 푼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못 풀었어요. 아직도. 놔뒀어요. 지금은 이제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 퍼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몇 시간씩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과 수학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집중력, 그 붙드는 힘으로 교과 수학을 할 수 있게 돼요. 즐겁게 붙들고 있는 연습을 시키고,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 학습량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초등 때도 이만큼, 중등 때 이만큼, 고등 때 이만큼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초등 때 공부량이 작지 않아요. 근데 중고등 때 공부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일반적인 학원에서. 왜냐면 집중력이 그래요. 집중력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저희는 초등 때는 제로에 가깝죠. 학습량이 제로예요.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근데 이제 초등 고학년부터 조금씩 이제 학습 비슷한 걸 하기 시작하면서 중등 올라가면 이제 학습을 하는데 중2쯤 됐을 때 다른 학원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을 들어가면요, 다른 학원에 거의 2배를 하게 돼요. 집중력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고1 친구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아침 8시에 문 열고 와서 자기가 문 열어요. 5시까지 해요. 그래서 8시간 동안 수학만 풀어요. 그렇게 여름이랑 겨울을 보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보통 서울대에 간 친구들이 이제 수학 문제집을 어느 정도 풀었냐 같아 한 10권 정도 풀었더라고요. 지금 10권 이상 풀어요. 네, 고1인데도. 지금 저희 중등 친구들은 한 문제집을 2개, 3개, 많이 풀면 4개 이 정도씩 풀거든요. 다른 학원들은 한 3, 4개씩 풀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저희가 초등 학습량이 제로잖아요. 빨리 시작한다고 많이 하는 거 아니고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초등 때 제로였지만 지금은 진짜 많이 하거든요. 8시간 내내 수학도 할 수 있어요. 초등 때 안 해도. 참는 게 어려워요. 그 지루함을 참는 게. 그 지루함을 참으면서 읽었다는 건 뭐냐면 그 중간중간 사이에 의미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뭔가 재밌는 거를 조금씩은 발견해야만 이걸 참고 읽을 수 있거든요.
이걸 다 읽었어. 11,000페이지예요. 이걸 언제 다 읽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1 때까지. 약 2년간. 2년간 읽은 책이에요, 여기 다. 그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초등 때 수학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영어만 잘해갖고는 영어 성적도 잘 안 나와요. 문해력도 되게 좋다, 이러면서. 영어만 갖고.